12에서 17번. 하나 복합 지문인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나지문이 어려웠죠? 나지문 그쵸? 근데 나지문에서 얘기하는 이 정권 긍정 규칙 이미 2018년 9월 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전역학 그리고 양자역학 지문인데 고전 논리에서는 정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이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이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해보고 그 다음 뒤따르는 문장 정보 처리해봅시다. 정권 긍정 규칙은 어떤 내용이냐면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정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진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맞죠?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개념 정의 중에서 얘랑 그 다음에 얘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얘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그리고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이럴 때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니까 이때 Q는 역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이렇게 돼야 된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뭐? 참인 동시에 거짓. 자, 그 다음에 후건은 뭐? 오케이. 거짓. 그리고 나서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니까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란 얘기는.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내용 딱 붙여서 읽으니까 별 얘기 아니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문화도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놓고 나서 얘는 뭐? 감정이나 태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얘는 뭐? 감정이나 태도가 반영된다.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되지. 별 얘기 아닙니다. 자, 다음에 눈속임이야, 눈속임. 1구 수능의 가정세계 지문. 개념과 예시는 붙여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예시라고 한다면 밑에 이놈이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순간 붙여 읽는다면 이 부분은 A로 처리, 이 부분은 B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A가 거짓이라면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전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현실에 비춰서 판단해 봅시다. 8시 기차를 탔어, 못 탔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충족하고 있죠. 그럼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8시 기차 탔더라도 지각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시 기차를 탔더라면 지각하지 않았다. 근데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얘도 참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얘만 언급하느냐? 그게 문제 제기였던 거죠. 됐나? 개념과 예시 붙여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놓고서 보게 되면 뭔 얘기야 이거? 귤은 맛있다는 얘기야? 귤은 비싸다는 얘기야? 그쵸? 표절은 과연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21년 수능의 베이지주의 20년 수능. 자,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뭔 얘기야 이게? 뒤에 나오죠. 내일 비가 온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건 오늘 비가 온다. A. 그러면 오늘 비가 온다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은 이 조건 하에 믿음의 정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개념인 거죠. 예시 붙여서 읽으면 금방 납득할 수 있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지문 나아가 보면 지문 나아가 보면 사쪽에 제일 밑에 줄 귤은 맛있다 밑에 피다. 귤은 맛있다 밑에 피다. 피다. 자, 그 다음에 5쪽 첫 번째 줄 귤은 맛있다면 밑에 피면. 자, 둘은 무슨 차이가 있죠? 피다라면 뭘 반영할 수 있지? 감정이나 태도. 피이면일 때는 뭐가 안 되죠? 감정이나 태도의 반영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정권 긍정 규칙의 내용이 뭐야?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뭐지? Q이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그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정권 긍정 규칙에 대입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다시 문제의 원인은 뭐야? 이 P와 이 P가 내용이 달라서 문제인 거죠. 따라서 해결 방안은 같다고 조작하는 거지. 그게 A의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봐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 독해 방법 클리셰들 다 어디 있었어? 기출에 이미 다 있었어. 기출에 이미 다 있었다고. 과연 여러분은 이 기출들을 읽고 나서 지문에서를 열심히 다 읽어보고 개념과 예시는 붙여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양치기식으로 지금 공부가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내가 무리한 얘기 하는 거야? 과연 내가 국어 선생이라서 이 지문을 쉽게 읽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관된 시각, 일관된 풀이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사설 문제 풀 때도 계속 뭘 생각해 줘야 돼? 기출문제에서 이 사설 문제를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근거,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자꾸 바탕모의고사 해설할 때랑 이감 해설할 때, 상상 해설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근거가 되는 기출문제를 언급할까? 그죠? 왜냐? 똑같이 나오니까. 자, 시간 다시 주겠습니다. 가나 지문 다시 읽어봅시다. 시간은 8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지문 가보면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밑줄. 두 줄 밑에 찾는 것이다 밑줄. 내가 뭐 확인한 거죠? 주어 서술어 확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어 부분에서 무슨 윤리학이죠? 근데 왜 굳이 전통적이라는 관용어를 붙였을까? 그쵸, 현대적인 윤리학과 짝을 이루겠죠. 맞죠? 근데 서술어는 뭐지? 찾는 것이다. 뭘 찾는 거죠? 목적어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현대적인 윤리학에서의 주요 주제는 더 이상 객관적 근거를 찾는 데 있지 않다. 그 생각해 줘야죠. 그러니까 A어가 뭐라고 얘기하죠? 도덕 문장에는 뭐가 없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뭘 주장해?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포함한다. 객관적이란 말에 대비시켜서 우리가 용어를 정해보면 주관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이거 한 문장 읽고 그 생각까지 다 놔야 돼. 누구는 됩니다. 분명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비교하죠. 내비게이션, 입력해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비교를 하잖아. 비유를 하잖아. 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객관적인 근거라는 건 없다고. 자, 이 문장 가보면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끊어주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면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 근데 도덕적 문장은 어떻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따라서 진리 적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진짜 그런지 봅시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확인되는. 자, 왜 그러냐?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밑줄,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그리고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세모쳐 봅시다. 여러분, 그냥 그 문장의 의미를 따질 게 아니라 앞에 문장, 하지만 뒤에 문장, 의미 살려봐. 그러면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A를 내포할 수 없는. 보임? 앞에 문장, 그러나 뒤에 문장 이렇게 의미 살려서 읽어주면 A를 내포할 수 없다 해석할 수 있죠.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도 아니야? 종합적인 문장도 아니라고. 근데 사실 이것도 일치수능의 콰인의 총체주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경험과 상관없이 참으로 판정되는 분석명제,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정될 수 있는 종합명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이었죠. 자, 다음에 3문단 가겠습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밑줄, 정서적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주관적. 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이 생각해 줘야 돼. 두 가지 용법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끊어주고, 여러분, 표현적 용법은 뭘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오해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잖아. 됐나?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세계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면 얘는 성격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놈이 뭐가 되는 거죠? 오해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12번 가보면 도덕 용어의 용법엔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아니죠. 기술하는 거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하느냐, 세계에 관한 사실을 기술하느냐, 내용에 따라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어떤 느낌이야? 앞부분 맞고 뒷부분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틀린 내용이 살짝 들어가죠. 선제 읽을 때 집중력 흐트러지면 실수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보이죠? 12번에 4번 있죠? 뭐랑 되게 비슷해? 12번에 4번. 7번에 3번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런 거 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번 육모의 선지, 출제, 경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기 읽을 때, 선지 읽을 때 집중력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선생님 머리 아픈데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 견뎌야 돼. 알겠죠? 편하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편하게 대학 가도 여행으로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약간 좀 환상을 깨는 말이라서 미안하긴 한데 쌤은 대학 가서 훨씬 힘들게 살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마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자네는 내 수업 하나만 듣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끊임없이 과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그걸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나중에는 울면서 과제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갑시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오면
자,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여기 밑줄,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아니라고?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그쵸? 다음에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그때는 도덕 문장이긴 하지만 감정 표현이니까 객관적 근거의 판단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여기 밑줄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5글자버 객관적 근거 또는 진리적 합성. 그걸 가리킬 수가 없다고. 됐나? 질문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로 넘어가기 전에 12번의 나머지 선제 해결하고 가볼까? 자, 12번의 선제 1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얘는 검증 가능하죠. 다만 뭐가 아닐 뿐인 거지? 도덕적 문장이 아닐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을 왜 찍었느냐? 내 생각에 주어를 도포로 확인 안 해서 도덕 용어의 용법과 도덕 문장을 헷갈린 것 같아요. 문장 읽을 때 주어 확인 안 하다 보니까 뭔 얘기지 하다가 1번 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주어와 수로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그쵸? 자, 그리고 5번 가보면 뭐라고? 두 가지 중에 오해의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해보면 바로 얘가 당첨이구나. 알 수 있죠. 5번 삭제.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원 선지 되게 놀랍지 않아? 딱 여러분이 해줬어야 되는 그 생각을 선지로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독서집을 읽을 때 부가적인 정보 이런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단순 내용이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지점. 그렇죠? 자, 질문 나로 가겠습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밑줄, 윤리학의 특정 견해. 밑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가 플러스 나. 그러니까 누구겠어? A어겠죠. A어. 근데 여러분, 인문 철학 지문에서 지금 경향성이 하나 바뀐 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안 보이죠? 야, 안 보이죠 이거? 기억니은 디글리얼. 내 생각에 A어와 행크스의 견해 관련해서 기억니은 디글리얼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 물론 나의 뇌피셜. 자, 본문 가보면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 논증을 정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이거 개념이죠. 그 순간 뒤따르는 논의들은 이 중에서 어디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딱딱 짚어가면서 읽어줘야 개념과 예시가 달라붙겠죠. 됨? 이렇게 읽었던 문제 뭐가 있었지? 2018년 9월 따보기 평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그렇게 읽었죠? 정권 긍정 규칙과 관련해서. 자, 정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얘 참, 그리고 얘가 참이라면 얘는 참이라서 이런 형식은 무조건 타당하죠. 무조건. 자, 다음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끊어주고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P다. 셋 중에 단독으로 진술되는 게 뭐야? P다겠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이 P면 Q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P면.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가 없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 분명히 정권 긍정 규칙은 타당한 논증이죠. 그런데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더라도 이 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는 걸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긍정 규칙에
타당하지 않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문제라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때 P와 이때 P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귤은 맛있다. 평가원은 참 이게 과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22년 6월달 모의 평가에는 뭐가 나왔죠? 바나나가 나왔죠. 바나나를 한 입 베어먹는 사건 3위, 베어먹는 사건 3위, 사건 4와 교차했다 등등. 아무튼 간에 다음에는 무슨 과일이 나올지. 자,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정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끊어주고 밑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A어의 견해. 바꿔 말하자면 A어의 견해에서 그게 도덕 문장이라면 P가 도덕 문장이라면 P면 Q이다의 P와 P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무슨 뜻이라고? 하나는 감정이나 태도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그게 없죠. 내용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타당한 논증이지만 P가 도덕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게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논리학자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정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죠. 15번에 1번 다시 읽어봐. 직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타당해서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의 내용이 뭐라고? 하나는 감정태도, 하나는 감정태도가 없다. 이거라고. 됐죠? 그럼 얘도 뭐라고 봐야 돼? 얘에 맞는 말이고 뒤에도 맞는 말인데 중간에 틀린 표현 살짝 들어가 있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맞죠? 선제 읽을 때 끊어가면서 정확히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국어 굉장히 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갑시다.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죠. 이게 도덕 문장일 때 정권 긍정 규칙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버리거나, 또는 여기서 정권 긍정 규칙을 사용하려면 P에는 뭐가 들어올 수가 없다? 도덕 문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자,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여기서 나쁨. 여러분, 나쁨 밑줄. 밑에 적어봅시다. 도덕적 판단. 자, 그러면 표절은 나쁘다는 무슨 문장이 되는 거죠? 도덕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끊어봐. 밑에 뭐라고 적는다? P이다. 그쵸? 그렇지 않든 밑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 P이면 판단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원인 뭐였죠? 두 개가 달라서 문제였죠. 해결 방안은 두 개가 같다. 어떻게? 판단적이다. 판단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똑같으니까 P가. 자, 문장의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여기 밑줄.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때 참 또는 거짓 빨리 이거 끌어와야 돼. 가에서 다섯 글자 뭐? 진리적 합성 또는 객관적 근거. 근데 여러분, A어는 뭐라 그랬어? 도덕 문장에 대해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니까. 행크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진리적 합성이 있다. 견해 비교되잖아. 이런 거 하나 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나 같으면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예컨대 A와 행크스의 대화 이런 거 하나 구성했을 것 같아. 그걸 과연 눈치챌 수 있느냐. 그쵸? 자, 아무튼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나 이때나 이런 점에서는 내용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왜 차이가 생기느냐? 판단적 본질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발현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갑시다. 자, 선제 1번. 여러분, 행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P이면 P이다 상관없이 모든 문장 싹 다 뭐라고? 판단적 본질을 갖고 있다고. 1번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문장은 역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게 행크스의 생각이죠. 2번 지울 수 있고. 다음에 3번. 대상의 속성 부여하죠. 어느 문장이든. 자, 다음에 4번.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이 정답되겠죠. 여기 밑줄.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발현 X. 5번 정답. 미안합니다. 이거 문제를 구성했네. 내가 아까 말했던 내용 이거. 얘 대신에 문제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14번처럼 바뀐 거네. 14번처럼. 여기서 진술 3으로 갑시다. 정답부터 빨리 내겠습니다. 정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A요. 도덕 문장은 밑줄.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돼, 안 돼? 안 되죠. 4번 정답.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가보면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밑줄, 태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도라는 건 감정이나 태도니까 정서적 의미, 그렇죠. 주관적 의미.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도덕 문장은 사실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정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윗글의 A와 보기의 견해는 공통적이야? 아니면 대비적이야? 공통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답 1번. 상충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읽을 때 객관적 근거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인데 이게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제죠. 따라서 현대 윤리학자인 A어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인 의미, 주관적인 의미를 강조할 것이다.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16번에 찬성 반대라는 태도 보는 순간 주관적 의미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6번의 정답은 누가 결정해준다? 1문단이 결정해주고 있다. 생각보다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생각을 필요할 때 딱딱 정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느냐.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 서술어, 문장 읽기에 근거해서. 알겠죠?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3번이 21%고 4번 찍은 비율이 28%인데 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만약에 정답이 3번이나 4번이었다면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거 선집 1번이 정답이죠? 찍을 때 1번으로 찍진 않잖아. 그래서 3, 4번에 이 반응률이 유의미하게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자, 17번의 정답은 2번. 자, 2교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고 나서 문학 해설 이어서 갑시다.